2014년이죠. 아베 수상이 등장해서 선거에 이기고 그리고 12월 26일 미국은 이때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야스쿠니에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치도리 가우치라고 하는 야스쿠니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전몰자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뭐냐면 해외에서 유골들이라든지 유품들을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다 모아놓은 하나의 장소가 있고, 여기를 이 당시에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방문을 함으로써 오히려 야스쿠니보다는 이 시설이 추도시설로 적합하다고 압력까지 가했지만은 일주일 후에 아베 수상은 야스쿠니를 공식으로 참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전범의 자식이 공식화 참배를 하게 된, 고이즈미 수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확신범이 아니지만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완전 확신을 가지고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이 날이 어떻게 보면 일본 보우스를 통해서는 전후 자신들의 보우스 국가의 하나의 성립의 첫 시작이다라고 공식으로 선언을 해도 될 만큼 아베의 보우스 우익들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 미국은 이때 디서포인트먼트, 매우 실망했다라고 했고, 일본의 국민 여론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수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론이 갈려서 참배 반대가 훨씬 더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의 지지율은 참배 이후에 높아졌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8월 15일도 아베 수상이 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해는 야스쿠니 150년이고 산케이 신문이 그래서 야스쿠니를 참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궁지에 몰려있는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를 참배할 것인가 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야스쿠니 참배라는 것은 새로운 한일 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중국을 포함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일 관계를 조금 회복을 해야 되는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야스쿠니 참배는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으로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금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야스쿠니가 이렇게 수상이 공식으로 고이즈미 수상이 참배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이 수상 참배에 대해서 매년 항의 행동이 있었고, 특히 2006년 8월 15일 공식 참배에 대해서 한국에서 유족들이, 타이완에서 유족들이 일본에 항의 방문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이 야스쿠니 반대 운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종교시설로 있었고 야스쿠니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황제 반대라든지 일부 야스쿠니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은 있었지만 일본이 대중적 운동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시민운동이 함께 조직을 했어야 됐고, 저는 2006년에 서승, 잘 알려진 서승 선생님이 갑자기 심야에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야스쿠니 반대 행동, 이번 여기에서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와지 왜 제가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끌려가서 야스쿠니 운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4년간 계속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야스쿠니를 해보면서 이것은 일본인들의 꼭 종교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동아시아의 거대한 역사관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야스쿠니 운동을 했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시민과 함께 1000명이 모여서 야스쿠니 노라고 하는 촛불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이걸로 통해서 위헌 소송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고이즈미 수상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게 됐죠. 이때 이후로부터 매년 8월이면 도쿄 도심 한가운데서 야스쿠니 반대 촛불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만, 한국, 오키나와, 일본 등 동아시아 시민들이 8월 일본의 심장부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과 역사 반성을 촉구하는 동아시아 시민대회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14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0일에 특히 현재 올해 같은 한일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이 야스쿠니 반대 촛불 운동을 했고, 올해는 역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매년에는 대부분 한국 미디어들이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모든 주요 방송국이 다 와서 이 문제를 촬영하고 또 알려내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올해 8월 14일에 있었던 야스쿠니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를 지키자. 예, 저희들이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스쿠니 행동을 하고 오후 7시부터 촛불 행동을 하고 맨 앞에 계신 분이 여자분 이의자 이복인이시고요. 그리고 일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일본 시민들이 약 5, 600명 함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일본 우익들이 와서 방해 행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훨씬 경비가 심해서 일본 우익들의 공격이 아주 심할 거라고 정보가 있어서 평소 같으면 일본 경찰들이 한 줄만 보호를 해주는데 이번에 2중으로 보호를 해서 일본 우익들을 많이 배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일본 우익들 200~300명이 일장기를 들고 우계기를 들고 이 데모 행위를 항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지키자, 그리고 합사를 반대한다. 아베는 사임하라. 그 인권을 회복하라. 그리고 판결을 지켜라. 이 강제징용 판결이죠. 사실을 인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지키자. 여기 길거리에 있는 건 다 일본 우익들인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전쟁 반대. 맨 앞에 계시면 서승 선생님이 계시고요. 일본 우익들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전국에서 우익들이 모여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익들이 와서 공동대표인 우치다 변호사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인 이름으로도 현재 지금도 합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야스쿠니에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65년에 이 청구권이 식민지 문제와 직면하지 못했던 이러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 야스쿠니 문제로 함께 싸워나갑시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계시고요. 즉 일본에서 여러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자기 전투는 종교시설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로 운동을 한 건 쉽지 않은데 약 14년간 이렇게 해옴으로써 이 하나의 대중운동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다음 날에는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서 위안부 운동도 함께 결합을 하고 있고요. 또 반천황제 데모도 이 이후에 함께 연결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가 또 여기에 결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양심적인 전후보상 운동의 하나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야스쿠니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소송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5월 28일에 이 야스쿠니 합사 취소를 위한 소송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야스쿠니를 이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 변호사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나쁜 종교라 하더라도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는 쉽지 않다. 즉 근거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재판이 되었냐고 하면 이 도쿄 대학의 다카시 데츠야라는 이 교수가 야스쿠니는 종교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다. 기구에 불과하다라는 야스쿠니 문제라는 책을 내셨어요. 즉 그래서 야스쿠니가 종교 시설이 아닌 하나의 이 기구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판으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 지금까지는 종교 시설로 봤기 때문에 종교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재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종교 시설이 아닌 형태로 재판을 궁극주의 시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즉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즉 이것은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헌법 위반인 거예요. 즉 이것은 국가, 즉 수상이 피고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야스쿠니에서 합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야스쿠니가 하나의 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한번 하고 야스쿠니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야스쿠니와 관련된 소송 재판인 거예요. 즉 수상의 이 참배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스쿠니를 피고로 해서 야스쿠니에서 합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이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판에서는 결국 이 재판관이 이런 걸 물어봐요. 당신은 야스쿠니에 진짜로 혼이 있다고 믿느냐? 야스쿠니를 한국의 만약 유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야스쿠니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 당신에게 특별하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데 계속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야스쿠니는 신토라는 자기의 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즉, 이 야스쿠니 이 소송 재판에서 기각된 이유는 일본의 신토라는 종교는 재판관이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타 종교, 이 조선의 풍속과 관습과 종교의 이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죠. 즉 아주 협소한 일본인의 세계관만을 강조한 것이었고 타 종교를 무시한 또 하나의 종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의 재판관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일본의 이 야스쿠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재판관이 이 바른 재판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된 것이기도 하고요.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이 야스쿠니에 많이 합사되어 있죠. 즉 원주민들이 일본군이 되었고 동남아시아 전쟁에 대부분 많이 거기서 죽었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정글에서 싸웠겠어요. 그 전면에 서 있던 것들은 2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이 타이완에 이 영맹함을 가지고 이들이 일본군화 됐고 그들이 전면에 싸우다가 약 2만 5천 명 이상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거죠. 즉 그렇지만 이 원주민들의 풍습은 자기들의 선조가 이 자기 마을에 함께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불명예한 후손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원혼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었고, 하지만 이것도 다 기각되어 있던 거죠. 재판의 현황은 그러하고요. 이 다카하시 데치야시 이 교수 이분이 야스쿠니 문제라는 책을 써서 이게 하나의 야스쿠니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다시 이야기됐지만 타이완에서 보는 야스쿠니인데 저희들이 좀 이것은 간단하게 좀 좀 복잡한 타이완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타이완은 쉽게 말하면 세 개의 이 민족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청나라와 명나라 때 타이완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내성인이라고 불러요.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945년 이후에 공산당에게 졌던 국민당 세력들이 이 외부에서 온 외성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 국민당이 오랫동안 타이완을 지배를 했고 이 내성인들과 원주민들이 국민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 국민당이 오기 전에는 1895년 이후부터는 일본이 이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타이완에서는 이 내성인들과 원주민들이 일본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국민당이 들어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들은 일본의 지배가 끝났다고 해서 환영을 했지만 국민당이 오히려 더 새로운 독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인과 원주민들 속에서 특히 이 내성인들은 친일파로 많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들이 오히려 국민당과 대항을 하면서 일제시대를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일제시대 받은 교육으로 국민당과 대항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내성인들은 쉽게 말하면 타이완의 민진당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민진당은 일본식 마인드로 현재 친일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국민당도 모순이 있었던 게 이 국민당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들은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공산당에게 지고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보는 이 내성인과 원주민들은 마치 타이완인들은 친일 국가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고 온 이 불만을 이 내성인들에게 다 쏟아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내부로는 일본을 탄압했지만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래서 국민당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누구든지 일본은 친일 모습만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모습, 우리는 원주민들이 진짜 어떤 형태로
일제시대를 기억하고 있고 일본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야스쿠니 이 모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타이완 원주민들이 함께 이 야스쿠니 합사 취송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들도 좀 있어요. 타이완의 근달사회, 현대사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일본의 우익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국 식민지는 35년이고 타이완 식민지는 50년이었다. 타이완이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은 친일 국가이다. 근데 한국은 왜 반일 국가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타이완이 친일 국가이다라는 말은 별도로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친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타이완의 친일 문제를 다른 의미로 조금 보게 되면, 즉 여기 보면 타이완 신사가 있었던 자리예요 원래. 근데 지금 이 신사 똑같은 자리가 타이완의 우리나라 말로 현충원 자리가 그대로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즉 예전에 일본식 신사 자리는 그대로 지금도 타이완은 묘지 자리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의 진자 자리가 그대로 각 지역마다 북쪽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대로 묘로 쓰고 있는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즉 거의 마을마다 신사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원래 조선진궁 이 자리가 지금은 조금 계단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지,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은 뭐랄까요, 안중근이라든가 여러 기념관들을 지어놔서 그 길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원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뭐랄까요, 이런 현충 시설 같은 것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신사 자리를 가보면은 그 일본식 신사 그 자리가 팔치산, 지리산 팔치산을 진압했던 경찰들 순직비가 있고, 또 그 자리에 지금은 광주 시민항쟁 기념비가 동시에 세워져 있는 조금 아이러니한 이러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타이완인데, 타이완에 보면 토리인데 거리에 토리가 그대로 서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국의 신사는 다 토리가 무너져 있는데, 타이완은 아직도 세워져 있고, 또 당시의 토리라고 해서, 즉 신사를 알리는 이 돌을 그대로 충순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충원비처럼 쓰고 있죠. 즉 타이완인들의 이 정신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타이완에서 타이베이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원 신사라고 하는 것인데, 도원 신사는 일본식 신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해외에 있는 일본 신사 중에서는 가장 전통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말도 그대로 있고, 일본 내에도 이 정도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타이완 젊은이들이 일본식 옷을 입고 사진 찍고 결혼식 같은 퍼포먼스를 다 하기도 하죠. 즉 이것은 뭐냐면 타이완인들 속에서는 일본 문화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즉 일본 식민지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 문화가 내재화된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타이추라고 하는 공원에서의 사진인데, 토리 이 문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벤치로 앉아 있고, 이 글을 좀 지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소 이 정도의 분기하는 모습은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토리라든가 신사의 문화들이 곳곳에 남아 있고요. 원주민들, 국회의원들하고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타이완 총독부 건물인데, 타이완 총독부는 우리가 말하면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가 우리도 철거하느냐 마느냐, 결국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했지만 타이완 총독부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타이완 총통이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타이완인들 속에 일본의 문화라는 것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신사라는 이러한 문화들이, 식민지라는 것들이 무엇이 식민지인가, 우리가 했을 때는 식민지 지배가 끝났다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식민지 시대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식민지 시대의 정신 문화 유산이 그 사회에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아주 전형적인 것이 타이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